아, 아. 네, 양리학 발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발표를 맡게 된 43번 안영신이라고 합니다. 일단 에피네프린부터 소개하겠는데 에피네프린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에피네프린은 순환 혈장량을 감소시키고 순환하는 다형 백혈구의 수의 증가를 일으키고 이게 다형 백혈구의 수의 증가의 원인은 베타 수용체를 매개한 디마르지네이션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의 응고를 가속화하고 섬유소 용해를 증가시킵니다. 분비샘에서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의 효과는 또 샘에서는 분비는 되게 억제를 시킨 편이고 이 억제되는 원인은 혈관 수축 때문에 부분적으로 감소한 혈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빈약한 점액 분비가 있게 되고 오한과 털 운동 이런 경우에는 알파 수용체 기량제로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공산대 같은 경우에는 결막낭 투여 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안압을 감소시키고 이런 감소의 원인은 혈관 수축이 또 원인이 되는데 이게 아웃플로어가 증가하기 때문에 방수의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압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에피네프린은 또 이제 백색 속근을 이제 또 그 빠르게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선택적인 베타2 아고니스트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혈장 K 플러스 농도의 감소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유전성 하이퍼칼레믹 그런 마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투여했을 시에는 이제 동맥벽이나 심근에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의 흡수와 이제 배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경구 투여했을 때 에피네프린은 비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피하 조직으로 투여를 했을 때는 비교적 느리게 흡수가 되고 이제 근육 내 주사를 했을 때 경우에는 더 빠르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IV 투여는 응급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빠르게 체내에서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경고 투여가 비효과적이라고 하고 정상 상태에서는 소변에서 적은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예외는 갈색 세포종인 경우에는 적은 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불안정하다고 하고 그리고 에피네프린 투여 용량은 1mg/ml, 0.1mg/ml, 0.5mg/ml 이렇게 세 가지로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피하 주사로 0.3에서 0.5mg을 투여한다고 합니다. 정맥내는 아까 이제 응급 상황 시에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0.25mg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의 독성과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나 근육, 심장에 떨림이 있게 되고 뇌출혈이나 심장 부정맥, 정맥내 투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뇌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치료 용도로는 혈관, 심장, 기관지 근육 치료에 사용되고 이제 과거에는 기관지 경련에 의한 호흡 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기관지 근육 치료를 포함해서 혈관, 심장 근육 치료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과민성 반응을 일으키는 응급 상황에서 완화 작용을 일으키고 국소 마취제 효과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국소 마취제 효과의 증가의 원인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관 수축 효과에 의해서 이런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IV 투여를 해서 심장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부 지혈제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쿰투아 마오인데 이게 에피네프린이 간에서 빠르게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그 경구 투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효과적인 원인이 되는 이런 효소들입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이렇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구조는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OH기가 들어가 있고 에피네프린은 거기에 메틸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사람의 부신 수질의 카테코라민의 10에서 20%를 차지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그리고 이 갈색 세포적 환자의 경우에는 97%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알파와 베타2 수용체를 자극하는 비율이 에피네프린과 다르고 베타1 수용체를 자극하는 힘이 동등하다고 합니다. 에피네프린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강한 알파 작용제로서 베타2 수용체는 상대적으로 적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기에서는 알파 수용체에 대해서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 강한 알파 작용제라고 했지만은 에피네프린보다는 덜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의 심혈관계 효과에 대해서는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나 맥압이 증가하게 되고, 근데 심박출량은 변하지 않거나 감소를 하게 되고 총 말초정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적으로 미주신경 반사작용을 일으킬 때는 이제 심장을 느리게 하거나 일회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 저항은 이제 베스큘러 베드에서 증가가 일어나고 레날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의 심혈관계 효과는 또 관상동맥의 혈류는 대개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에피네프린과 다르게 적은 양으로는 혈관 확장을 일으키거나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과 유사하게 고혈당증 혹은 다른 대사적인 작용을 일으키거나 많은 양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내 주사로 적절한 양을 투여했을 때는 발한을 일으키고 이게 에트로핀에 의해서 억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의 흡수와 배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경구 투여 시에 비효과적이고, 그리고 그 서브큐테이너스로 이제 넣었을 때는 또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에피네프린과 마찬가지로 적은 양이 정상적으로 소변에서 발견되고, 근데 이제 배설 속도 같은 경우는 갈색 세포종 환자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의 독성과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량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했을 때 심각한 고혈압증을 일으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BP를 계속 모니터링 해줘야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할 때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IV 투여를 했을 때 이제 그 투여 장소에서 괴사나 이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투여는 그 사지보다 위에서 이제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 그 장기의 혈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게 또 위험하다고 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제 치료 용도로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이제 에피네프린과 마찬가지로 그
혈관 수축 작용이 있어서 뭐 BP가 많이 떨어졌을 때 BP를 올리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쇼크 상태에서 이제 교감신경성 아민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조식 같은 경우에 3,4 다이하이드록시 페닐에틸 아민이라고 하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과 비교했을 때 이제 즉각적인 이제 대사적인 그 전구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에서 이제 OH기나 메틸기가 들어간 것들이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또한 마오와 콤트의 기질이기 때문에 잘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의 심혈관 작용은 이제 낮은 도파민 농도에서는 혈관의 D1 수용체에서 이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얘네는 튜뷸러 셀에서 이제 나트륨의 수송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프록시마 튜뷸러 셀에서 나트륨 또 재흡수를 시키고, 이제 칼디악 아웃풋이 낮을 때는 이제 도파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도파민이 높은 농도로 투여가 됐을 때는 이제 심근에 이제 파지티브 이노트로픽 이펙트를 일으키고, 이게 베타1 아드레날진 수용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과 마찬가지로 그 혈관 수축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거 혈관 수축 작용은 앞에서 낮은 농도에서는 D1 수용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수축 작용은 알파1 수용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주로 수축기 혈압과 맥압을 증가시키고 이완기 혈압은 영향이 없거나 소폭 증가시킵니다. 총 말초정은 대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NS에 수용체가 존재하긴 하는데 센트럴 이펙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BBB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투여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이제 도파민 투여하기 전에 이거 하이퍼볼레미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량을 사용했을 때는 과도한 이제 교감신경성 작용이 있게 되고, 뭐 메스꺼움이나 구토, 그리고 빈맥, 그리고 협심증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관뇌 유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허혈성 괴사나 붕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으로 투여했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에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오 억제제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투여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10분의 1 이하의 훨씬 감소된 양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파민의 치료 효과는 이제 그 우려성 심장 협심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칼디오제닉한, 그리고 septic 쇼크에 사용됩니다. 도파민을 투여할 때는 일단 그 2에서 5 마이크로그램을 1분당 투여하게 되고, 그리고 비율이 점차 증가해서 20에서 5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여 도중에 심근 기능이나 바이탈 오간으로의 관류, 뇌의 생산에 대해서는 임상적인 진찰이 필요하고 동맥 정맥압과 ECG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유린 플로 감소나 빈맥 부정맥인 경우에는 투여를 느리게 하거나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의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약효 강도를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